진정한 불행은 자신이 미쳐 있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일을 찾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앤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속에 사표 한 장쯤은 품고 다닌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조금만 더 버티고 통장 잔고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때는 언제쯤일까요? 5년? 10년 후? 과연 그때는 오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3권에서 스티브 잡스는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지금 자신의 일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잡스의 이 생각은 12살부터 시작됐는데요. 주파수 개수기를 만들고 싶던 잡스는 휴렛 패커드 회사의 CEO인 빌 휴렛에게 전화를 걸어 쓰다가 남는 부품이 있다면 줄 수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휴렛은 잡스를 엉뚱하지만 대담하다고 생각하며 그를 회사로 불렀고 결국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악과 함께 여름방학 동안 임시 견습공으로 채용됐고 주파수 개수기를 훌륭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잡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했고 이를 위해 지금 바로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잡스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영존하는 위대한 기업, 그리고 세상을 뛰어넘어 우주까지 변화시킬 위대한 제품들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잡스는 매킨토시 내부에 들어갈 인쇄 회로 기판의 디자인까지 철저히 검사했는데 소비자가 컴퓨터를 사면서 회로 기판의 디자인을 따지지는 않죠. 하지만 잡스는 매킨토시의 모든 것이 예술 작품이길 바랐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야 해. 훌륭한 목수는 장롱이나 서랍장의 뒤쪽을 아무도 보지 않고 그저 벽을 향한다고 해서 싸구려 합판을 사용하지 않아. 목수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아름다운 나무를 쓰는 거야. 맥의 디자인이 완성되었을 때 잡스는 맥 팀원들과 자축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예술가들은 작품에 사인을 남긴다며 제도용지 한 장에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서명을 모든 매킨토시 내부에 새겨지도록 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볼 수리공이 아닌 이상 그 이름을 확인할 사람은 없었지만 잡스의 이런 열정은 팀원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예술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음악 시장에서 아이팟을 통해 개척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음악 저작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당시에는 아직 CD로 음반을 판매했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무료 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다운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음악에 연결된 아이팟의 등장이 음반 관계자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험난한 여정 속에 있었지만 잡스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고 그래서 꼭 이 일을 이뤄내고 싶었어요. 잡스는 보노, 믹 제거, 셰릴 크로 등 거의 20명에 달하는 거물급 아티스트들을 만났고 오랜 시간 여러 음반사들을 설득해 나갔으며 결국 이 엄청난 작업을 통해 아이튠즈 스토어는 단 6일 만에 100만 곡을 팔게 됐습니다. 잡스의 말대로 아이튠즈 스토어의 등장은 음악 산업의 전환점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애플은 막대한 수익은 물론 혁신과 젊음을 상징하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가지게 됐어요. 대중들 사이에서는 아이팟에 들어있는 음악이 곧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일종의 아이팟 현상이 일어났고 거물급 아티스트들이 아이팟 광고에 먼저 출연하길 원하기 시작했죠.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해내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커다란 성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잡스라는 사람은 그 자체가 곧 애플이었어요. 잡스가 1997년 애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연봉 1달러를 선언하는데요. 자신이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플의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돈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잡스는 애플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픽사의 상장으로 1980년 애플을 상장시켰을 때보다 5배의 부를 가지고 있었고 돈을 받다면 애플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잡스는 그저 애플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랐고 그 일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잡스는 1997년 이후 애플과 픽사를 함께 경영하면서 건강상의 문제를 겪기 시작했는데 점점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2003년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치료를 이어갔지만 2008년 암은 다시 온몸에 퍼졌고 잡스는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애플에서 물러날 때라는 걸 인정하게 됐죠. 2011년 8월 24일 잡스는 애플의 정기이사회 미팅에 참석했고 몇 주에 걸쳐 여러 번 수정한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더 이상 애플의 CEO로서 의무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애플의 앞에는 가장 밝고 혁신적인 나날이 펼쳐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애플의 성공을 지켜보고 거기에 기여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는 팀 쿡이 자신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며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잡스는 자신에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강조했는데 그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면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면 돼요. 잡스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 미쳐있는 사람이었어요. 미쳐있는 일이 지금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의 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돈 되지 않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일, 미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6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점을 잇는 것, 둘째는 사랑과 상실, 셋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잡스는 대학교 청강 시간에 배운 캘리그라피를 통해 10년 후 매킨토시가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첫 컴퓨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0년 후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아주 뚜렷한 점들이 하나씩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의 이 점이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이어질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에서 스티브 잡스는 인생에 사랑할 일을 일찍 찾은 것을 행운으로 여겼어요. 20살의 워즈니악과 함께 차고에서 시작된 애플은 10년 후 직원 4,000명에 매출 20억 달러를 올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도 여전히 그 일을 사랑했고 그렇게 픽사는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됐으며 결국 잡스는 그의 애플로 되돌아옵니다.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는 일을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만약 오늘이 내가 죽기 전날이라 해도 나는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까?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지금 당장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스티브 잡스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신나는 일은 위대한 제품을 통해 세상은 물론 우주까지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잡스는 그 목표를 이뤘죠. 진정한 불행은 자신이 미쳐있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그 일을 시작하세요. 더 늦지 않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을 때 진정한 행복과 성취의 기쁨, 더 나아가 성공적인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기는데였습니다. 감사합니다.